네, 광화문 앞 세종대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와 상징의 길입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가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다며 차도를 없애고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그 당위성부터 효과까지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 전체가 폐쇄됐는데 교통체증이 인근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서울 독립문 사거리에서 광화문을 잇는 사직터널. 광화문 광장 공사로 서쪽 차도를 막은 여파가 이곳까지 이어져 차들이 뒤엉키고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평소 같으면 5분 정도 걸릴 거리가 20여 분 걸렸습니다. 세종대로는 교통 흐름이 수월했지만 인근 작은 도로들은 우회 차량들로 꽉 차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 도로 공사가 끝나면서 기존 12개 차선이었던 세종대로는 이제 7차선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앞 서쪽 도로는 이제 완전히 폐쇄되어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잇는 보행도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미처 도로 폐쇄를 인지하지 못한 차량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일부 인도 정비가 완료되기까지도 아직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가는 시민들 중 상당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자체를 몰랐고 공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도 엇갈립니다.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통로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사대 쪽으로 방향으로 다 가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면은 좀 교통편이 그냥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 광장에 중앙 분리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다 찻길이었는데 조금씩 광장이 넓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좀 심한데 여기는 이제 교통이 더 많은 곳이다 보니까 도로가 넓은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만은 더 큽니다. 세종대로 병목 현상으로 인근 지역 전체가 극심한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전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악터널, 구기터널까지 완전히 주차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히는데 지금 꼭 이 시점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그래도 말 못해요. 광화문은 광장이 아니라 600년 된 길입니다. 길을 막아가면서 그 일을 왜 합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차기 시장을 앞두고 막 서둘러서 마치 시장이 바뀌면 못할까 봐 이렇게 알박기 하듯이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반대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좀 서울시가 좀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낸 무효 확인 소송은 오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선거의 계절을 맞아 또다시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한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추후 모든 차도를 없애고 대형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다음 달 뽑힐 새 시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광화문 광장의 한쪽을 지난 주말부터 막기 시작해서 오늘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시내 교통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체계 개편 후에 첫 광장 출근길 점검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나설 만큼 서울시가 신경을 썼는데 권한대행이 직접 방문한 광화문 광장 자체는 소통이 원활했지만 문제는 인근 도로였습니다. 권한대행이 방문한 곳 바로 옆, 그러니까 주요 출퇴근길인 사직터널과 사직로 구간이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인 건데요. 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은 광화문 광장 인근의 출퇴근길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입니다. 그러면은 사직터널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진입하는 이 출퇴근길은 5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리포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평상시 차로 5분 걸리던 것이 30분 이상 정체를 겪었습니다. 공사 여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가 단순하게 광장만 늘린 게 아니라 인근의 교통 체계를 바꿨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네.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를 하면서 이게 광장, 그다음에 역사성, 뭐 건축, 조경 측면에서만 너무 이제 바라다 보니까 그 서울의 주요 교통수칙에 대한 그런 그 고려가 좀 작았습니다. 올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 사업에 영향이 맞고요. 교통 체계가 바뀌면은 사람들의 적응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몇 년 지나면은 이게 다시 또 교통됨이 교통 자체도 재구조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는 너무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교통 흐름 자체가 재구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교통 서비스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이 다 끝나도 교통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시가 교통난을 감수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로로 단절된 회색 콘크리트 광장,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오명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화문 광장, 전면부에는 역사 공간이 미흡하고 차로로 단절돼 있으며 시민 편익 시설도 부족하다, 소음과 매연이 가득한 공간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 광장을 시민 중심 대표 대한민국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기존의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는 보행길로 바꾸고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도 복원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광장이 바뀌는 데에만 예산이 79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역사 공간과 시민 편익을 강화하겠다. 이런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광화문 광장을 바꾸겠다고 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조사들이 사실은 어떤 요식행위고 모든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은 보여주기식 조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도 그런 것이 있고요.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마 이번 교통 혼란 이후에야 광화문 광장이 재구조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그중에 1만 명이면은 0.1% 아닙니까? 물론 공원화를 하면 보기야 좋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 8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진행할 만큼 시급했나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효과성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GTX 광화문역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 계획, 그러니까 과거의 광화문을 바꾸겠다는 계획에는 이 GTX랑 연계된 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하 개발 계획이었는데요. 예. 조금 더 넓은 시장의 시야에서 보자면은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성 정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청계천과 비례의원이 되는 대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약이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직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 광화문 광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하 개발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GTX를 포함한 새로운 교통의 요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 연장선상으로 이번 광화문 광장 개발 계획에서 지하를 포함한 계획이 추진이 됐다면 어느 정도 그런 연계성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겠지만 예. 이 최종 단계에서 이 서울시장 유고도 있고 문화재 훼손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지하 개발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GTX-A 환승역 유치도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된 일도 아닌데다가 이 지하를 개발하는 계획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광장 재구조화를 GTX-A와 연계시켜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진짜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인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한 달 뒤에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계획이 달라질 이런 예상도 나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교통 체계만 재구성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 개발 플랜이 완료가 되려면은 올해 10월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지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선거라는 게 큰 변수가 됩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광장 개발에 대해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현재 국민의힘 단수 후보로 확정이 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재조정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도 모른다.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뿐인데 거기에 세금이 쓰인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교통 과부하라든지 미적 불균형, 공사 비용 낭비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배후가 어디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 쓴 글을 통해서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두고 서울의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 그러니까 세금만 내는 게 연간 514만 원이 넘는데 이런 사업하겠다고 세금을 퍼붓는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나라면서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날림 행정이자 유은 행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권 후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 여당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경제TV의 질의에서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야당 후보들처럼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이 광장 사업을 무턱대고 찬성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4월의 시장 선거 결과가 광화문 광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요.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문제 자체가 선거 이슈와 결부돼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